자, 이번 영상은 미루리학원 2025 약수령 국어 논술 안내 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다룰 건데요. 첫 번째는 약수령 국어 시행대학, 두 번째는 약수령 국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준비할까입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면 가천대 외에 여러 학교들이 포진해 있죠. 이 학교들이 약수령 국어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형의 대표 주자는 뭐니 해도 가천대다. 자, 올해부터 논술 100%로 비중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매년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은 인원이 지원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무려 1012명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2023학년도 경쟁률, 자, 이 경쟁률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쟁률이 재작년에 23대 1, 그리고 작년에 35대 1로 껑충 뛰었다. 그렇다면 2025학년도 경쟁률은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술 100%가 주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올해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천대 외 대학들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는 매년 이제 약식논술 지원자들을 저희가 받아보면 나머지 6개 학교를 다 합친 것보다 가천대 하나를 지원하는 학생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이 뽑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천대를 축으로 해서 다른 학교들은 이 가천대와 비교되는 어떤 특이점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가천대 외 대학들 역시 가천대와 같이 직접 연계 중심의 출제를 했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출제 원리는 같으나 답을 묻는 방식, 쓰는 방식에 있어서 각 학교들마다 대동소이한 차이가 있다. 이 점에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가천대 논술 일단 먼저 살펴볼 건데요. 가천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한 개 영역 3등급, 한 개 영역만 3등급을 최저를 맞추시면 되고요. 클라우드 공학 같은 경우에 최저 기준이 좀 높습니다. 2합 4, 바이오로직스 2합 5. 이렇게 되는 이유는 클라우드 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모 대기업과 연계돼서 취업에 좀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바이오로직스도 역시 송도의 제약회사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에 좀 유리하다는 이유로 이 학과들은 원래 좀 컷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최저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논술 100% 전형이라고 방금 말씀드렸고 인문, 자연 각각 9개, 6개, 6개, 9개의 문제 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총점 150 플러스 650점이고요. 범위는 문학, 독서, 화작, 언매로 다양한 국어 파트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또 포인트인데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되어 있다. 이 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답의 모든 키워드가, 답과 관련한 모든 키워드가 지문에서 발견이 되는 구조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뭐와 유사하죠? 네, 수능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넘어가서 그 외의 학교를 간단하게 살펴볼 시간을 가질 건데요. 왼쪽에 전형 정보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특이사항, 이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가천대와 비교되는 좀 특별한 점들을 요약해놨기 때문에 이 전형 정보 같은 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특이사항은 가천대와 비교해 놓은 어떤 인사이트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 특이사항에 좀 더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형 정보를 간략하게 특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먼저 최저, 이 상명대, 수원대, 을지대 3개 다 없죠. 선발 인원 같은 경우에는 상명대가 좀 특별히 적다. 이런 점에 좀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원대는 많이 뽑죠. 수원대가 455명으로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을지대는 올해 신설됐는데 219명.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적게 뽑는 대신에 논술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특징적이고요. 수원대 같은 경우 이제 6대4, 을지대 7대3 이런 논술과 교과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항수도 한번 각각 확인을 해주시고 을지대 같은 경우에 올해 신설됐는데 국어, 수학이 문항수가 같죠. 네. 확인해 주시고 특이사항으로 넘어가서 자
상명대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 신설됐기 때문에 제가 모의 논술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몇 가지 참신한 유형의 문제들이 눈에 띄고 EBS 문제가 좀 깊이 있게 출제가 돼 있다. 기존의 약식 논술 학교들보다 조금 더 딥하게 물어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의 논술 기준입니다. 그리고 가천대와는 달리 인문계 중심의 대학답게 모의 논술에 의하면 수리보다 국어가 더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네요. 다음은 수원대. 수원대 같은 경우는 약식 논술 기출을 보면 전형적인 학교 내신에서 볼 수 있는 서답형 문제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주목할 점은 암기식이 아닌 주어진 낯선 글 속에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 이게 이제 가천대도 이렇죠. 이런 점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학교 서답형 문제랑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을지대 같은 경우 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을지대는 선택 과목이 화작을 빼고 언어와 매체만 시험 범위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 점 때문에 문법을 좀 공부하고 가야 된다.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과 기본 지식을 묻는 문제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올해 신설된 학교죠. 넘어가서 36대, 한신대, 서경대. 특징적인 부분을 볼 건데요. 36대 같은 경우 얘도 역시 선발 인원이 적다. 나머지는 뭐 대동소이하죠. 한신대, 서경대 각각 200명대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논술 비중을 보면은 36대가 7대3, 한신대가 6대4, 서경대가 9대1로 논술 전형이 압도적으로, 논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경대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가 9대6의 문제 비율을 갖는 반면 서경대는 각각 4개씩으로 동일한 문제, 과목당 동일한 문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이사항을 보면요. 36대 같은 경우는 교과 중심형 약식 논술로서 가천대와 다른 점이라 하면은 언어와 매체를 제외시킨다. 네, 이 점이 좀 특이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점에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36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약술 전형 대학들 중 유일하게 선발 인원을 줄였다. 134명에서 98명으로 꽤 많은 폭으로 줄였죠. 네, 이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년보다 조금 뽑는다. 그리고 한신대 같은 경우 한신대는 가천대와 같은 문항수 구성과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EBS 범위에서 출제하고요. 대신에 선택 과목이 빠진 것은 차이점에 해당한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모의 논술 논제를 분석해 보면요. 가천대보다 심화된 형태의 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경대입니다. 서경대 같은 경우는 폐지시켰다가 번복하는 바람에 많은 입시 관계자들과 수험생들이 약간 좀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엔 잠깐 폐지됐다가 바로 부활을 시켰고요. 좀 특이점은 이 학교가 국문학과가 없는 학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겉보기에는 가천대 문제랑 비슷하지만 답이 도출되는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가천대와 겉보기에는 유사해 보이지만 문제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셔서 서경대 지망생들은 꼭 문제를 여기에 맞춰서 좀 푸는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천대 외에 6개 학교들도 각각 전형 요소와 특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넘어가서 자, 약수령 국어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가천대를 필두로 올해 논술 100% 전형으로 확대된 학교 가천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학교들도 거의 선발 확대 혹은 신설 추세다. 단 어디만 빼고요? 36대만 모집 인원을 줄였다. 그리고 역대 최다 N수생으로 인한 수능 난이도 상승 불가피. 이거는 얼마 전에 공개된 이론이 설명에서도 자세히 분석된 내용이죠. 역대 최다 N수생으로 인해서 수능 난이도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논술 의존도가 좀 높아질 거고 이런 가천대 같은 학교에 올해 더 몰릴 수 있다라는 분석도 가능하죠. 그리고 매년 경쟁률과 지원자가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지원자가 상당히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약수령 논술도 난이도가 상승될 수 있음을 수험생들이 유념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약술형 논술 국어는 어떤 시험일까를 알아볼 건데요. 네. 자, 논술 시험이긴 하지만 글쓰기보다는 독해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시험이다. 압도적으로 큰 시험이다. 왜냐하면은 답을 쓰긴 쓰지만 거의 단답이죠. 거의 단답이거나 문장, 한 문장 정도 쓰는 거기 때문에 논술보다는, 아니, 글쓰기보다는 독해 비중이 압도적인 시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전지문이 EBS 직접 연계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학, 독서, 화작, 문법 등 다양한 파트에서 연계가 된다. 이게 한 400지문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철저히 공부하고 들어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수능 국어를 서답형 혹은 서술형으로 바꿔놓은 시험이라고 보면 된다. 이 점에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별력 확보를 위한 문항 정도는 존재할 수 있으며 겉보기에는 정말 쉽고 무난해 보이지만 한두 개 정도는 실수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높은 오답률을 기록할 수 있는 문제는 깜짝 출제될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수능 국어와 약술 국어를 비교해 놓은 화면인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올해 평가원 문제죠. 네. 올해 평가원에 출제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보시면 이게 답이 5번이거든요. 네. 이 5번을 보시면 화자의 정서를 투영함으로써 이런 선지가 있죠. 뭘 묻는 걸까요? 네, 감정이입. 감정이입을 지문에서 알아볼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선지를 5번 감정이입, 뭐 1번 의인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거는 중3짜리 자습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수능의 출제 방식이죠. 어떤 개념을 물어보고 싶을 때 간접적으로 계란 노른자 풀듯이 이렇게 살살 풀어가지고 감정이입을 아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화자의 정서를 투영함으로써 친밀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수능의 출제 방식이죠. 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약식 논술, 가천대 모의 논술 기출 문제거든요. 이 선지에 있는 표현과 유사한 표현, 화자 자신이나 내면 심리를 투영하는 것에 해당하는 시어 2개를 찾으시오.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요, 쉽게 바꾸면은 그냥 감정이입에 해당하는 소재 2개를 찾으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선택지로 표현을 하나, 이렇게 문제로 표현을 하나, 출제 의도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수능과 약술, 논술 둘 다 출제자의 의도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선지에 숨겨놓고 있고 문항에 숨겨놓고 있죠. 사실은 같은 출제 원리를 공유하고 있는 시험인데 다만 수능은 오지선다로 묻고 약술, 논술은 서답형으로 묻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능 국어와 약술 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수능 국어와 약술 국어 둘 다 출제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숨겨져 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찾아야 하는 시험이다. 그리고 둘 다 모두 EBS 연계를 바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둘이 시험 범위가 같다. 차이점은 이건 수능과 논술의 차이점이죠. 수능 국어가 출제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완성된 글을 읽고 오지선다를 판별하는 시험이라면 논술은 출제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답안에 글을 직접 완성하는 시험이다. 특히 약술, 논술 전형은요. 글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글이 굉장히 짧죠. 단답이거나 문장 하나 정도로 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능 국어는 일부가 직접 연계되죠. 일부 몇 작품만 수특에서 복부 타듯이 나옵니다. 수안에서 복부 타듯이 나오고요. 하지만 약술 국어는 이제까지 나온 모든 기출문제가 전부 직접 연계다. 즉 EBS를 파야 하는 시험이다. 라는 차이점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넘기면 어떻게 준비할까? 성적대별로 학습 전략을 나눠놨습니다. 네. 60점대를 기준으로 나눈 이유는요. 이게 화작 기준의 점수이기 때문에 엄매 선택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이너스 2를 하시면 됩니다. 58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60점대를 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이 60점대라는 성적대가 이제 고3들에게는 상징적인 점수로 볼 수 있는데요. 학원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점수대가 이 국어 60점대예요. 60점대가 지금 4등급 컷을 형성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현행 지금 국어 현황이
과거와 달라진 점인데 예전에는 저 국어가 60점대밖에 안 나와서 그냥 최저는 국어를 못 맞출 것 같아요. 이러면 그래 뭐 딴 거 해라 뭐 이럴 수 있는데 요즘 60점대는요. 10점만 올리면 이거를 최저로 쓸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60점대 이 구간만 돌파를 하면은 이게 3등급 이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점수대에 가장 많은 점수대 학생이 발견된다는 거는 이 점수대 학생들이 산처럼 많이 쌓여 있다는 거고요. 이 구간만 넘어서면은 수많은 학생들을 경쟁자로서 제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래서 60점대 이상의 학생과 이하의 학생으로 학습 전략을 나눠본 것이고요. 약술, 논술 전형에 지원한 학생 중에 60점대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EBS를 드립다 파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EBS를 파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반복 학습하면서 친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즉, 좀 국어에 재미를 먼저 붙여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문에서 답을 찾는 노하우를 익히고 모범 답안을 형식에 맞게 적어내는, 즉 약술, 논술, 국어 그 자체에 맞춤형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에 철저하게 맞춤형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0점대 이상 학생들은 조금 다른데요. 방금 확인해 봤다시피 약술과 수능은 출제 원리도 같고요. 시험 범위도 같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즉 10점만 더 올린다면 국어를 이 전형 최저 과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점수대가 되기 때문에 수능 국어 공부와 같이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EBS 직접 연계의 강화로 수능 공부와의 연계성이 더욱 커졌다. 예전에는 수능이 직접 연계를 해봐야 EBS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쓰진 않았어요. 그냥 같은 작품도 직접 연계라고 했습니다. 요즘 직접 연계는 옛날 직접 연계랑 다르다. 아예 지문을 복붙한다. 이거는 뭐랑 비슷하죠? 네, 약술, 논술의 출제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가천대와 36대는 한 과목 3등급을 최저로 보죠. 네, 그래서 이 최저를 기왕이면 공부하는 김에 국어로 맞출 수 있으면 좋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재학생들이 국어를 잘 받았을 경우에 메리트가 굉장히 크죠. 네, 얼마 전에 진행된 일요일이 과목별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N수생 강세를 가장 덜 타는 과목이 국어고, 올해처럼 N수생 강세가 점쳐지는 해에는 재학생들이 국어를 팠을 때의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약술 국어를 공부한 김에 수능 국어도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좋다는 겁니다. 본인이 현재 수능 국어 점수가 60점대 이상이라면. 자, 다음은 10점만 더 올린다는 생각으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실어놨습니다. 특히 가천대 간호학과, 클라우드학과, 바이오로직스 학과 이런 상위권 학과의 경우에는 수능 공부와 같이 해야 하는 이유가요. 간호학과는 좀 문제 구성이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수학 문제는 이과 버전으로 나오고 국어 문제는 문과 버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변별력을 높이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화된 형태로 수능 공부와 같이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클라우드 공학과 바이오로직스 학과는 그냥 최저 설정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2합 4, 2합 5로 상당히 높은 최저 등급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약술 국어를 하는 김에 수능 국어까지 같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약술형 국어 논술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수능 공부와도 선순환된다. 제가 방금 보여줬듯이 출제 원리도 같고 또 시험 범위도 일치하기 때문에 둘이 같이 병행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버려지지 않는 공부를 해라.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애초에 수능 3등급 이상의 실력을 만들어 놓으면요. 약식 국어는 사실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약식 국어를 만점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능 3등급 이상의 실력만 만들어 놓으면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선순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질적으로 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국어를 또 최저로 쓸 수 있는 점수가 만들어지고 내가 입시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만큼 다양해지겠죠. 자, 그 다음 약술, 논술 국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뤄봤습니다. 먼저 이 전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전형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오해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약술, 논술 국어는 쉽다.
네, 물론 전체적인 난이도는 무난한 편입니다. 3등급 이상의 학생은 방금도 말했듯이 쉽게 풀 수 있는 정도. 하지만 별자리에도 겉보기 등급이 있듯이 저는 난이도에도 겉보기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 수학 문제도 겉보기엔 쉽네 하는데 막상 풀어보면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 존재하듯이 국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막상 시험장에서 시간적 압박을 받고 풀다 보면은 다 맞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 압박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 역시 오해일 수 있는데요. 수능에 비해서 약식이 이제 약술이 널널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 압박을 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 관리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시험인 이유가요. 이 국어 과목을 수리랑 같이 봅니다. 같이 묶어서 보기 때문에 국어를 먼저 푸는데 못 풀면 수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약술 국어는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전략을 80분이 주어지면 한 30분 이내로 빨리 풀고 다 맞추는 거를 목표로 설정하고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리 같은 경우가 사실 변별력이 더 크고 그리고 풀이 과정, 그리고 계산 실수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수리의 시간을 좀 더 할애하는 게 좋고요. 약술 국어는 최고의 시간 효율로 정확도를 높여서 다 맞는 전략을 구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압박이 실제 시험에서는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약술형 논술은 지식이 필요 없다. 이것도 잘못된 편견인 게 교과 기본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사법을 직접 쓰는 문제, 영탄, 서리, 은유 뭐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고요. 문법도 매년 출제가 됩니다. 단 1학년 수준 한해서. 1학년 수준의 문법이긴 하지만 화작 선택자들은 화작을 하느라고 언매, 문법 관련한 지식을 다 까먹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전에 문법에 대한 기본 지식 탑재는 필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국호자들의 도피처가 약술형 논술 국어다. 이것도 상당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제가 문제도 보면서 확인을 해줬듯이 되레 수능 국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애초에 약식 논술이 가지고 있고요. 예. 우리가 보통 뭔가가 잘 안 돼서 다른 걸로 가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듯이 이거를 도피처로 여기는 거는 좀 잘못된 인식이다. 오히려 내 실력을 높여서 레벨업해서 도전할 수 있는 전형으로 좀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까를 정리해봤습니다. 100% EBS 직접 연계로 출제되기 때문에 EBS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이도 상승, 올해는 난이도 상승이 예상된다. 그래서 시간을 끌게 만드는 준킬러 문항, 그리고 킬러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 또한 존재를 하긴 하지만 설령 이런 킬러 문항으로 부를 만한 어려운 문제가 없을지라도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당락이 좌우될 수 있음에 더 유의해야. 수리도 마찬가지고요. 국어 수리 둘 다 1, 2등급, 수능 1, 2등급을 변별할 정도의 문항이 출제되지 않다 보니까 한 3등급 선에서 다 정리될 수 있는 문항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점에 더 유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33대 1이죠. 네, 그러면은 경쟁률이 33대 1인데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다 하면은 정말 단 한두 번의 실수에 의해서 그냥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향 지원을 했을지라도. 네, 그 점에 주목하셔서 철저한 실전 풀이 연습이 필요한 전형이 바로 약술 논술 전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항상 모의 논술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형식의 변화, 답안 형식의 변화,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매년 답안 형식의 조건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어떤 연도에는 첫 어절과 끝 어절만 쓰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연도에는 구절을 써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서답형 문항은 매번 묻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모의 논술을 여러분들이 기민하게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듭 얘기를 했지만 최저 3등급이 존재하는 학교도 있고 수능 국어와 같이 했을 때 여러모로 좋다라는 걸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가 약식 논술, 약술형 논술 전형에 도전하는 도전자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제가 3년간 이 전형 친구들을 수업하면서 느낀 점이 약간 특히 1학기 때일수록 문의만 좀 많이 하고 망설이고 이게 맞나?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2학기 때가 되고 파이널 때가 되면 신기하게 약간 풍선 효과처럼 이 전형으로 다 몰려오면서 정시로 치면은 사탐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술런이라는 말도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로 파이널 때 인원이 그제서야 많이 몰리는 전형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기왕 할 거
진작 좀 열심히 하지. 합격자 명단을 보면은 꾸준히 진작부터 미리미리 준비한 학생들이 더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을 때 이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금 시작해라. 이제 뭐 사실 일찍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곧 7월이기 때문에 시작하셔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지금 당장 시작해라. 이게 제가 약술 도전자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까지 약술형 논술 국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부디 이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